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엔의 칼라에서 탄지로가 혈교되어 흑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나타공원상에서 충주 신옥을 살해하고 아카제와 함께 무한열차에서 염주큐조를 살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큐조를 살해한 이후 유가그로가 다키를 만났죠. 다키는 탄지로가 주를 이겼다는 소식에 제법 쓸만해진 것 같다고, 원래 주를 이길 정도의 혈교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혈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다키의 칭찬에 쑥스러워졌고, 다키씨는 지금까지 몇 명의 주를 해치웠냐고 물었죠. 다키는 자기는 벌써 6명의 주를 해치웠고 오빠인 큐타로는 10명이 넘는 주를 해치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오빠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오빠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뭐야, 내 녀석이 아카자 밑에서 전투를 배웠다는 그 녀석이냐? 라고 했죠. 탄지로는 큐타를 보고 흠칫 놀라며 두 분이 정말로 남매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큐타로는 인상을 쓰며 왜? 얘는 너무 예쁘고 나는 최에서 남매가 아닌 걸로 보이나? 너도 내 얼굴처럼 만들어줄까? 라고 했고, 탄지로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그게 아니고 실제 남매가 둘 다 혈기로 살아가고 있는 게 신기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큐타로는 자신이 인간 시절에 하층 윤회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곳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았고, 다키는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모욕했던 사무라이 손님의 눈을 비녀로 찔러 실명시키는 바람에 산채로 불태워져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 또한 그 사무라이 칼에 베어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도 상현이 도우마를 만나 혈기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무잔의 피를 한 명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공교롭게 둘은 하나의 혈기처럼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옥에 빠뜨렸던 인간들에 대한 증오로 인해 강해질 수 있었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 상현 6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로가 자신들의 사연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순간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그쪽을 바라보니 무장이 들어오고 있었죠. 큐타로 다키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무장에게 인사를 했고, 탄지로 역시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무장의 심기는 살짝 불편해 보였는데 방금 전에 상현호 교코가 귀살대의 주의 습격으로 퇴치당했다고 했죠. 큐타로 다키는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며 놀랐는데, 무장은 그 녀석은 원래 인간들을 상대할 때 최대한 가지고 놀면서 즐기는 변태 녀석이라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현호로 규타로 남매보다 높은 계급이었지만 실력은 규타로보다 아래였다고 했죠. 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네를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맡게 해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규타로 다키에게 자신의 피를 좀 더 나눠주게 되었고, 그들은 반쪽짜리 무잔 피가 아닌 완전한 피를 가지게 되며 각각의 독립된 혈기가 될 수 있었죠. 다키는 원래 하던 대로 유곽을 꽉 잡으며 갈 곳 없는 여자 혈기들을 들여 살 수 있게 해줬고, 큐타로는 유곽으로 오는 귀살대를 처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연 1의 자리가 비었으니 하연 1의 자리를 탄지로에게 맡기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감사하다고 하며 귀살대 검사들을 말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유곽 주변을 거점으로 귀살대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사냥이 끝난 후에는 다키 남매와 소통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는 연때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던 귀살대 검사 한 명을 살해했고 유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탄지로는 귀살대가 습격해 갔음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유곽의 안쪽에는 규타로와 다키가 있었기에 이번에 온 귀살대 녀석들은 운도 없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소리는 두 군데였고,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양쪽 다 주급과의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죠. 탄지로는 그대로 한쪽을 선택해 그 주변에 도착했는데 멀리서 규타로가 날아와 탄지로의 앞에 떨어져 뒹굴었고, 탄지로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규타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상대한 녀석은 뱀의 호흡을 쓰는 주인데 그 녀석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넌 다키에게 어서 가봐. 그쪽에도 주급의 실력자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순간 갈등을 했고, 일단 여기서 함께 그 주를 죽인 다음에 다키를 도와주러 가는 건 어떠냐고 하자
규타로는 엄청나게 화를 내며 넌 당장 다키나 도와주러 가라고. 다키한테 간 줘도 지금 나 맞붙은 정도의 실력이라면 다키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알겠다고 하며 다키를 구하러 갔죠. 한편 다키는 엄청난 실력과 테크닉을 지닌 주와 맞붙게 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주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주. 검사로 가기엔 너무나도 다양한 기술과 장치들을 사용해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자신을 음주우주의 탱겐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들을 시켜 육아의 정보를 얻은 후 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오비를 날려 탱겐에게 원거리 공격을 수없이 날렸지만 탱겐은 순식간에 다 베어버리며 접근해왔고 다키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며 엄청난 굴욕을 안겨줬죠. 탱겐은 무언가를 과시하는 걸 즐긴 타입의 인간이었고 지금껏 많은 주들을 죽여온 상현의 혈기를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내뿜어 그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키는 상대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베이는 것에 분통해서 울기 시작했고 오빠 도와줘 라고 하며 소리를 쳤죠. 탱겐은 또 한 명의 혈기는 나보다 더 약삭 빠른 녀석이 상대하고 있으니 널 도와주러 올 혈기는 없다며 이제 그만 죽으라면서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탱겐은 칼을 막아내는 탄지로. 탱겐은 또 다른 혈기가 있다는 것에 살짝 놀라긴 했지만 탄지로에게 하얀 일이라는 표식이 있는 걸 보고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상윤육이 다키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발라버렸으니 하얀 일은 더욱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울고 있는 다키에 다가가 눈물을 닦아줬고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마 라고 했죠. 그때 탱겐은 혈기들끼리도 로맨스가 있냐? 사이좋게 지옥으로 보내주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공개했고 탄지로는 순간 혈기술 히노카미를 사용해 탱겐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히노카미와 서로의 호흡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 속에서 탄지로와 탱겐은 수없이 서로의 칼을 맞댔죠. 탄지로와 탱겐의 실력은 막상막하 서로의 몸 이곳저곳에 칼이 스치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혈기였기에 다친 상처들이 쉽게 회복이 되었고 탱겐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고 화상으로 이어졌죠. 탱겐은 다키보다 강한 탄지로를 보고 다른 작전을 세우는 듯 양손에 쥔 칼길이 부딪혀 큰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지붕 위에 숨어있던 탱겐의 아내 히나츠루가 쿠나이를 날렸습니다. 탄지로는 저런 걸로는 혈기를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며 별 신경 쓰지 않고 쿠나이를 맞으며 탱겐에게 뛰어들었고 히노카미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잠시 뒤 탄지로는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탱겐에게 베인 상처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탱겐은 방심했구나. 저 쿠나이는 등꽃독이 발라져 있지 라고 하며 탄지로의 목을 노렸죠. 하지만 그 순간 탄지로는 히노카미를 사용해 자신의 온몸에 불을 휘감았고 탱겐을 그 화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탱겐은 땅에 착지하며 마비가 되고도 이런 혈기술을 쓸 수 있다고? 라며 당황했죠. 탄지로는 지난번 나타공어사에서 충주 시노부에게 등꽃독 공격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등꽃독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에 잠시 마비가 오긴 했지만 곧바로 소화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키는 지붕에서 쿠나이를 날린 탱겐의 아내 히나츠루에게 오비 날려 그녀의 목을 베어 죽였죠. 탱겐은 채 아까운 카드 하나를 잃었군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 소리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또 다른 아내 스마가 뛰어와 탄지로를 덥석 껴안았고 그 순간 탱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탄지로와 스마를 동시에 베어버렸죠. 나한텐 아내가 3명이나 있거든. 혈기를 잡는 것에 쓰인다면 얘네들도 만족을 할 거다. 그렇게 스마와 탄지로의 목을 베어버린 탱겐. 하지만 탄지로는 완벽하게 목이 베이지 않았고 탱겐은 채 살짝 얕았나? 이제 완전히 베어주지 라고 하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너덜거린 탄지로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탱겐. 그 순간 탄지로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운 화염으로 변했고 자신의 목 쪽으로 다가오는 탱겐의 팔을 태워버렸죠. 탱겐은 그 불길에 팔이 닿자 불길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팔을 잘라내 최소한의 피해로 줄였습니다. 탄지로는 가족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탱겐의 발언에 순간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고 탄지로의 주변에 있는 모든 피들이 뜨거운 화염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탱겐은 이 녀석의 혈기술은 피를 화염으로 만드는 거였나? 라고 하며 뒤로 피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탄지로가 칼을 휘둘렀고 탱겐은 그 칼에 몸이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베인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다시 화염으로 변해 탱겐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탱겐은 고통스러워하며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지만 그 틈을 타 탄지로는 탱겐의 몸을 난도질해버렸고 마지막 남은 탱겐의 아내 마카오의 울음소리만이 탄지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키가 갑자기 엄청나게 깜짝 놀라더니 오빠! 라고 외치며 규타로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고 탄지로는 다키가 왜 저러지? 라면서 다키를 따라갔죠. 그곳에 다다르자 싸움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풍경과 규타로의 목이 하늘 높이 날아가
타키와 탄지로의 발밑에 떨어져 굴러왔고 타키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타키는 본능적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왔던 오빠 규타로의 위기를 감지했던 거였죠. 탄지로는 그의 설마 규타로가 귀살대 검사에게 진 건가 싶어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지쳐있는 사조 오바나이와 또 한 명의 검사 풍주 사네미가 있었죠. 탄지로는 사네미를 보자마자 저 자식은 네리코를 죽였던 그 검사? 라며 엄청난 분노를 했고 곧바로 히노카미를 사용해 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와 오바나이가 각자의 호흡으로 탄지로의 검수를 막아냈고 탄지로의 파워는 방금까지 쌓은 규타로 이상이라는 걸 알았죠. 사네미는 탄지로를 보고 어이 너는 혈기가 된 동생을 죽였다고 징징거렸던 녀석 아니냐? 너도 혈기가 되어버렸군 이라며 비열하게 웃었고 오바나이는 사네미에게 지금 저 두 혈기가 이곳에 왔다는 건 아무래도 텐견이 진 것 같은데 오늘의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사네미 역시 규타로를 상대하느라 꽤나 지친 상태였고 규타로의 공격으로 인해 독까지 맴돌고 있는 상황. 사네미는 어이 너희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달걀기 배워줄 테니 목 깨끗이 닦고 기다려라 라고 하며 뒤로 돌아섰고 어딜 도망가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눈앞이 핑핑 돌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죠. 그 사이에 오바나의 사네미는 사라졌고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이 베어 붕괴해가던 규타로는 저 녀석은 희귀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고 피냄새를 맡자 취한 것처럼 몸을 잘 가눌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두 명의 주를 상대하다가 결국 바람의 호흡을 쓰는 검사에게 목이 베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타키는 규타로의 목을 떼안고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우린 언제나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울부짖었는데 규타로는 씁쓸하게 웃으며 함께 100년 넘게 살았으면 이제 헤어질 때도 되지 않았냐며 타키를 타일렀고 이제는 내가 아닌 이 녀석과 또 100년 넘게 있어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탄지로에게 제발 부탁이니 내 동생을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아카자에 저번에 들었을 때 너도 혈가 된 여동생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타키는 오랜 세월 살았지만 아직 속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으니 동생처럼 대해주며 소중히 지켜달라고 했죠. 타키는 규타로에게 제발 떠나가지 말라고 울기만 했고 탄지로는 고요한 분노와 함께 규타로의 소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타로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타키를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하지 못하고 사라져갔고 마지막에 눈물을 보였죠. 탄지로는 울고 있는 타키를 안아주며 우린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서로 의지하면서 각자의 소중한 남매를 앗아간 기살대를 박살내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기살대는 이 시나리오에서 악으로 작용해야 하기에 기존의 주들의 성격과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주들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내리고 꽤나 잔혹한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라는 걸 다시 알려드리네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